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교수가 직접 찾아가 한국의 기업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술에 대해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술과 자원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입을 요구했다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5년 봄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예정에도 없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수율이 무너졌고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은 어떠한 한 가지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때 백악관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국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국? 진짜 기술은 없고 손만 빠른 나라잖아. 조립은 잘하니까 뭐 그 정도야. 그리고 며칠 뒤 미국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찾던 그 기술은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었단 걸. 기술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텨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미국 텍사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공장이 갑자기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 제이콥 스펜서입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 경제 담당 자문관으로 그날 아침 급한 호출을 받았죠. 스펜서, 지금 당장 와야 합니다. 텍사스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해리스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예정보다 17일 일찍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인력도 설비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공정, 가장 기본적인 소재에서 수율이 무너졌어요. 한 기술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라인이 멈췄습니다. 해리스가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일본은 이미 접촉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독일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대만은 TSMC는 그들도 수율 확보에 실패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CIA 정보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한국도 있다던데요? 갑자기 회의실에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없어도 손은 빠르잖아. 조립만 잘하지 설계는 못하잖아.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경제를 가르쳤고 한국은 언제나 빠른 모방자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CIA 분석관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화면에는 한우정기술연구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위치한 중견 소재 전문 연구소. 눈에 띄는 건 짧은 한 줄이었어요. 기술은 공개된 적 없지만 존재는 확인됨. 유출 시 세계 시장의 전략적 파장 예상. 제가 고개를 들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거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 설명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스펜서. 네, 대통령님. 한국으로 가고 가능하면 그 기술을 사오시게. 대통령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읽었어요. 안 되면 방법을 찾아오도록.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해리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이콥, 이건 단순한 기술 구매가 아니야.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말 그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을까? 하지만 제 임무는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브리핑을 했죠. 한우정기술연구소로 갈 준비는 마쳤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외부인에게 매우 폐쇄적입니다. 그래도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가는데 거절하진 않겠죠? 직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이미 3번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풍경이 뒤로 물러가고 점점 산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2시간이 넘는 이동 끝에 도착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운전기사에게 물었죠. 네, GPS 좌표대로라면 이곳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우주판 우정기술연구소라는 간판만 없었다면 그냥 지나칠 법한 곳이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공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펜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곧 만나실 겁니다. 로비는 놀랍도록 소박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함도 첨단 기술의 과시도 없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0년대 공장 작업자들, 90년대 초 연구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죠. 스펜서 씨 오셨군요. 뒤를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윤석 소장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는 소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산이 보였어요. 책장에는 공학 서적과 함께 군사 전략, 철학 서적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군 출신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윤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공군 항공정비 장교였습니다. 20년 전 전역했죠. 미국 정부의 급한 요청으로 찾아왔습니다. 텍사스 공장 문제에 대해 들으셨겠죠? 네, 들었습니다. 귀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윤석은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기술이 정말 여기 있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다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거의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우리만의 방식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텍사스 공장에 필요한 그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윤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철학이죠. 제가 못 알아들은 표정을 짓자 정윤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산속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연구소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외진 곳에 세계적 기술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은 지금까지 침묵했을까? 잠들기 전 워싱턴에 간략한 보고를 보냈습니다. 접촉 성공, 기술 존재 확인, 내일 공정 시찰 예정. 다음날 아침 정윤석은 저를 생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출입구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간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자동화 설비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있습니다. 정윤석의 말처럼 현장에는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업자 옆에 종이 노트가 있다는 거였어요.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기록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작업자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김미자 팀장입니다. 30년 이상 이 공정을 담당해 온 전문가죠. 김미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안내한 곳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담긴 용기가 있었습니다. 진흙 같아 보였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규조토 성분이죠. 진흙이요? 제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진흙이 아닙니다. 정윤석이 설명했어요. 이 각진 결정질 규조토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특별한 것이죠. 김미자가 손가락으로 용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 저는 이 규조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습도, 온도, 색상, 촉감. 모든 것이 중요해요. 기계로 측정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김미자와 정윤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계는 수치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조토가 좋은 상태인지는 기계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어서 본 공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작업자들은 시간마다 정확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확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 같은 손길로 진행됩니다. 정윤석이 말했어요. 자동화는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품질을 내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구석에서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4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오셨어요. 그분의 눈은 어떤 측정 장비보다 정확합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공장인데 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걸까요? 정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최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윤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펜서 씨,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40년 쌓아온 실험 데이터, 수만 번의 실패와 성공의 기록이죠. 기준은 설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축적된 감각에서 나옵니다. 그는 작은 유리관을 들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얇은 막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텍사스 공장에서 수율이 무너진 부품입니다. 표면에 나노 단위의 코팅이 필요한데 그 균일성이 핵심이죠. 저는 그 유리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균일성을 확보하는 거죠? 시간입니다. 정윤석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인내죠.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 과정을 반복했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정윤석과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해가 산 뒤로 저물고 있었어요. 왜 이런 기술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윤석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니까요. 연구소에서의 셋째 날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윤석이 급하게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대전 소재 제2연구동에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안 로그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소행입니까? 국정원 분석으로는 레저러스 조직이 개입된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새어나간 걸까요? 우리는 기술을 사러 왔고 그들은 훔치려 합니다. 제 목소리에 자조가 묻어났어요. 정윤석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는 저를 데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철문 뒤에는 작은 서버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서버는 몇 대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핵심 데이터는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클라우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윤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도 없고 자동 저장도 없습니다. 이 기술은 오직 사람과 손끝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로 온 제가 목표하는 것도 결국은 기술 탈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정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시는 가능하면 사오고 안 되면 방법을 찾으라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스펜서 씨, 당신이 정직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공식이나 설계도가 아니에요. 그날 오후 제2연구동에서 온 보안팀장과 정윤석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해킹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내부자를 통해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을 더 철저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핵심 데이터는 모두 분리 보관하도록 하세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구매, 협력, 아니면 저녁 숙소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술 유출 어려움,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 사람 중심 프로세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획득 불가능.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완성한 거죠. 연구소에서의 넷째 날, 정윤석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채석장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기술의 시작점입니다. 채석장 한쪽에는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흙과 진흙이 쌓여있는 덤이었어요. 이 공정을 만든 핵심은 뭡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윤석은 손을 뻗어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흙입니다. 하지만 해변이나 갯벌에서 나는 일반 진흙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오는 각진 결정질 규조토입니다. 그걸 7번 씻고 5번 갈고 3번 굽습니다. 그는 진흙을 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보통 진흙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각진 입자들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했을 텐데. 정윤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스펜서 씨, 당신은 미국에서 똑같은 설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도 왜 수율이 절반도 나오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은 지식이 아니라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날 오후 정윤석은 저를 연구소의 역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회사의 역사가 사진과 문서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거의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부품 주문을 끊었죠. 우리 직원들은 6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공장과 지친 표정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연구를 계속했어요. 더 나은 방법, 더 정확한 공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사진에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우리는 또 버텼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정윤석은 오래된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한 손글씨로 가득한 연구일지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자산입니다. 실패의 기록이죠. 무엇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겨봤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번의 조정, 끝없는 인내의 기록이었어요. 미국은 실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성공만을 중요시하죠.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미국이 왜 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찾았고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걸었던 거예요.
5째 날 저는 정윤석과 함께 대전에 있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닌 대전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왜 대전에 본사를 두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대학과 정부 연구소가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인재를 확보하기 좋죠. 본사 건물은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경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측의 제안을 듣는 자리입니다. 정윤석이 설명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었어요. 첫째,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둘째, 미국 내 생산라인 이전 지원. 셋째, 법적 보호와 수익 배분 방안. 저는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50억 달러. 한국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경영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정윤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스펜서 씨, 제안은 감사합니다. 정윤석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닙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시 말을 이었어요. 기술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돈으로는 못 사는 방식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윤석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우리의 공정 철학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십이죠.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제 제안은 사실상 거절된 것이었어요.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지식이 아닌 기준 한국 공정의 전략적 가치였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공정 자체이나 한국 측은 단순 판매를 거부함.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철학적 접근법, 돈으로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판단됨. 보고서를 전송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워싱턴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건 빠른 해결책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건 더 복잡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수많은 빛 속에 세계가 몰랐던 기술이 숨어 있었다니.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진흙에서 시작된 기술이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영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제이콥, 상황이 더 악화됐네. 독일 공장도 같은 문제로 멈췄어. 해결책은 찾았나?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 판매를 원하지 않아요. 영상 너머로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가? 파트너십입니다. 그들의 공정 철학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길 원해요. 화면 속 인물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철학?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해결책이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술은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40년의 시간과 경험이 응축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나? 공동 발표를 제안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완전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은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거죠. 영상회의가 끝나고 1시간 후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양국 공동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측과 조율해주세요. 저는 곧바로 정윤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놀랐지만 빠르게 동의했어요.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 보호와 협력 둘 다 가능한 방안이니까요. 다음 날 백악관과 청와대는 동시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심 반도체 소재 기술 없이는 완전한 생산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한국은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에 열려 있다. 양국은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날 저녁 CNN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한국 기술 공급국에서 기준국으로. 정윤석과 저는 서울의 한 전통주점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스펜서 씨, 당신이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눈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는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작아 보였던 나라가 기준을 제안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손이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깊이의 통찰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이 기술을 만든 건 설비도 알고리즘도 아니었다. 사람이고 땀이었고 세월이었다.
그리고 그 세월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다. 정윤석은 공항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기념품입니다. 상자 안에는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진흙 한 줌이었어요. 우리 기술의 시작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구매 임무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저는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 강요들이 모인 자리였죠. 스펜서 전체적인 평가를 들려주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진흙이 담긴 유리관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지식이나 특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고 인내이며 철학입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가진 것은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들의 방식을 발전시켜왔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은 새로운 반도체 산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협력과 존중이었어요. 더 이상 기술 우위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양한 방식과 철학을 존중하는 접근법이었죠.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협력단을 이끌고 왔어요. 미국의 젊은 공학자들이 한우정 연구소에서 배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윤석은 그들을 환영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티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흙 한 무더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텍사스 공장은 2달 후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였어요. 수율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규모, 한국의 섬세함과 인내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진흙 한 줌의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 그것은 기술의 본질이었다. 기술은 단순한 특허나 공식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이 만든 결정체라는 사실을. 진흙 한 줌. 그 위에 쌓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공장,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름. 그 모든 게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